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고난 저녁, 기분 좋은 연휴 시작하고 계신가요? 자,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 지난주의 증시 급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이죠.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오늘 여의도 클래스는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마감부터 볼까요? 코스피 소폭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뒤늦게 반가운 편이네요. 2,327로 마감이 됐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지수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가 힘을 입어 850선 턱 밑까지 상승했는데요. 어제 3% 급등에 이어 추가 상승 반갑습니다. 지난 25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은 관망 심리가 굉장히 이번 주 짙었습니다. 여러분 15조를 뛰어넘던 거래 대금이 이번 주 들어서는 8조 가량으로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을 좀 피하면서 관망 심리가 짙었던 모양이었죠. 자, 그래도 추석 연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또 추석에는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잖아요. 자,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받겠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또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 또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풍성한 두 분, 박진섭 전문가님과 김기수 전문가님 추석 특집으로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부끄럽습니다. 두 분도 같이 추석 분위기를 좀 한껏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표로 오늘 추석 느낌을 물씬 내보겠습니다. 네, 추석에 좋은 기운들 좀 받으시라고 저희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증시가 잘 지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 박재석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와서 추석이 확 나서 오늘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약간 정강후약 이렇게 예상을 했고 거래소는 맞았고요. 코스닥은 그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끝났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결국 외국인들의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단기 고점 인식해서 매매를 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외국인이 오늘 양대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요. 또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약 3천 계약이죠. 3천 계약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의 지수 상승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여전히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로 8월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8월장의 데자뷰처럼 여전히 이번에도 똑같이 60일 이평선을 깬 지 3일 만에 그걸 복구하면서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똑같이 3일 만에 복구하면서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줬고요. 그래서 8월장에 똑같이 데자뷰 현상이 벌어졌고요. 또 오늘 보면 8월 하락장에 어떤 반등할 때 제가 코스닥 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3일간의 지수 상승률을 보면 거래소가 5% 상승을 했고요. 또 코스피죠. 코스닥이 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약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승률이 거래소보다 약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급을 놓고 보자면 한번 수급 보실게요. 수급 놓고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는 기관이 약 외국인의 매도보다 약 2배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또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고 보자면 이 수급으로만 놓고 보자면 코스닥이 당연히 상승률이 낮아야겠죠. 근데 오늘도 보면 지수 상승률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고 보면 최근 3일간의 상승률, 또 오늘 하루의 상승률,
이걸 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3일간 또 오늘 하루 이런 수급과 상관없이 약 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안정을 찾을 때마다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정말 그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개인들의 어떤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의 현상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흐름이 지금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 이거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시되 포커스를 조금 더 코스닥 시장 쪽에 포커스를 두시고 하시는 것도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서 항상 저희가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장의 인사이트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지서 전문가님께서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더 빠르게 하는 모습에 의미를 좀 두고 계신 그렇죠. 거죠. 8월 똑같이 데자부처럼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모습에 예. 아마 추석 이후에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추석에는 밝은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은 더 밝은 수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들어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석 연휴에 뭐 미국의 TV 대선 토론회 또 경제 지표 주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화가 좀 관망 심리가 깊었는데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좀 특별한 걸 좀 얻어내셨습니까? 좀 보셨습니까? 증시 마감 상황을요? 오늘요? 네. 예,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예. 뭐 어제도 시황과 관련돼서 여러분께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또 반대로 종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이유와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또 드렸고 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전문가님, 제가 그 이름 외우는데 참 어려워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오늘 코스닥이 이틀 동안의 반등은 좀 더 셌습니다. 그 폭은. 그래서 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여태 이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온 부분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셌고 또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락할 때도 코스피는 7.5%밖에 안 빠졌고 코스닥은 12%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었던 코스닥 부분이 회복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21 이평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을 성공하면서 21 이평선을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에 비해선 우리 시장은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연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따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에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왜 21 이평선을 못 잡았는지는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장은 과하게 떨어진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과격한 조정 그 과격한 조정에 의한 흐름 속에서 신용장고가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는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증시 상승에는 같이 미치지 못해서 좀 상승이 그렇죠. 이제 아쉽기는 21이평선을 했지만. 확보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양 시장 다 아직 21이평선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모습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다음 주에 가벼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요한 휴장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관망 심리가 짙었던 오늘 한마디씩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추석 특집으로 이 이후의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여의도 클래스에서 만나보시죠.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010 아니고 013으로 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질문, 또 풍성한 메시지,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매크로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박지석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주제를 같이 공개를 해볼까요? 주제 함께 보시죠.
메리 추석이에요. 예, 연휴 이후에 한국 증시 안녕할까? 뭐 가장 궁금한 뭐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상승을 조금 더 전망하세요? 아니면 아마 본격적인 또 하락이라고 예상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뭐 극단적일 수 있지만 네. 어느 쪽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지금 시장은 이미 박스권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좀 준비한 원고가 있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오늘 또 추석을 앞두고 제가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실전적인 부분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을 보실 때 죄송합니다. 이상을 보실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장은 늘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은 오늘도 저희가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예, 연휴 이후에 박스권 흐름 전망 이런 거는 예. 사실 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박스권이라는 전망은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목을 좀 예. 충분히 죽이시고요. 네. 제가 오랜만에 시장이 올랐더니 제가 목이 메네요. 기뻐가지고 목이 맵니다. 지금 이틀 올랐더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시장은 이제 상승해서 하락에서 박스권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연휴 이후를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어떤 그 연휴 후에도 10월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조세가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은 저희가 볼 때 어떤 그 앞으로 그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제가 그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미국 어떤 대선 이후에 시장의 안정을 찾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 대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어느 당의 승리로 끝나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의 미국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FRB의 어떤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 시장이 저한테 만약에 뭐 좋으냐 나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시장이 아직도 여전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기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락기에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인 종목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이 하락기에 상승했던 종목이 더 간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매기가 몰리는 종목은요 오히려 지수가 버텼기 때문에 오를 때 더 걔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중장기 포트와 단기 포트가 있는데 중장기 포트는 어떤 종목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중장기 포트지만 지금 최근 장세와 상관없이 계속 상승을 6일 연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 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시냐에 따라서 그 매매하실 때는 낙폭 과대인 종목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상승 중에 있는 종목 그리고 이번 그 하락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지수가 상승이 나오니까 다 불을 뿜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저희 코스피에서 그 내년 또 내후년까지 저희가 예상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큰 전략을 세우셨으면 업종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업종을 놓고 보자면 저희가 내년 또 내후년까지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저희가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55.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업종이 사실은 배터리 3인방이죠. 예, 뭐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현재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가장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예.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인터넷과 게임 업종이 있는 서비스 업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포함된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국에는 저 시장을 볼 때 이 연휴 이후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이 BBI주, 성장주 이 부분도 분명히 최근 들어 가파르게 조정을 보였지만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진행된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유동성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 상황이 바닥을 딛고 올라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가게 되면 지금의 주도주인 BBI 업종이 다시 힘을 받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을 나중에 돌아와 보면 현 시점이 가장 낮은 주가 네. 찬스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자체가 그 BBIG 독주 이렇게 되기보다는 다양한 업종들, 뭐 BBIG라든지 다양한 업종들을 서로 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성장하는 장세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이후에 마찬가지로 어느 한 업종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업종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보시면서 순환매가 돌 거다. 이렇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메이는 와중에서도 열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상 영업이익이 가장 내년까지 좋을 걸 화학이라고 의견 주셨어요. 네. 배터리 3인방 네. 또 같이 포함이 되고 추석 이후에 뭐 골고루 업종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뭐 가격 메리트나 아니면 많이 빠진 또 실적으로 보나 BBIG를 예. 우선적으로 보시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뭐 또 예.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고 예, 김기수 예. 전문가님은 어떻습니까? 추석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똑같이 질문 주시죠. 어떻게 예, 드릴까요? 추석 이후에 상승할 것 같냐, 하락할 것 같냐. 그때죠. 네, 그 라고. 추석 이후에 아마 지금까지의 만회 급락을 다 하고 상승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하락할 것 같으세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앵커님한테. 우리가 이제 3월 19일 날 코스피가 1,439포인트에서 2,458포인트까지 올라오고 또 코스닥이 3월 19일 날 419포인트에서 90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예, 5개월, 뭐 6개월까지 이 급락하기 전에는 6개월까지 양봉이었어요. 6달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쉬어도 되죠? 예, 쉬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쉰 겁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렇게 오를 동안에 6개월 동안 이제 이 지금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급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양봉이었다가 6개월까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계속 뛰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한 번 네. 쉬는 겁니다. 자, 그게 힘든 거잖아요. 예. 그때.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때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전부 다 같이 올라왔나요? 그건 아니죠. 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산업이 지형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가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쪽이 주도 흐름을 가져갔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쪽에서 이 지수 9월 16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5일까지 코스피가 7%, 코스닥이 12.4% 하락할 때 그죠? 주도 섹터만 조정 보였나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정받았습니다. 못 올라간 것도 조정받고 많이 올라간 것도 조정받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정받으니까 다른 것도 다 조정받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것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긍정적이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미국 대선 후보와 관련된 TV 토론 연설이 9월 29일부터 있습니다. 네. 그 일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지지율 격차가 12%대까지 넓어졌다가 이제 6% 안으로 들어왔고 그 속에서 말빨 센 트럼프와 좀 어누룩한 이 바이든이 대결입니다. 그 속에서 핫 이슈들 6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속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엔 그죠? 이 정책적 변수 이런 흐름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미국 시장의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독과점 규제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흔들리면서 시장에 1, 2차 하락을 갖고 왔고 쌍바닥을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스토리 스탁이 우리가 성장을 갖고 가는 주식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 이 가격 변수에 의한 급등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나 또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관심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국내 수급적 요인에 신용대출이 다소 조이고 있다. 은행권에서.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 요건 이 강화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심리적인 투자 심리의 악의 영향이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그죠? 거기까지 체크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 3억 이상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혹시 양 아들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인데. 여튼 이건 아니죠. 그죠? 연자제 같은 이 법규를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럼 누가? 그죠?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야기 시행령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7일 날 이 얘기를 했었죠. 개인 투자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면서 세수 감소를 감소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집중됐던 자금을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더 들어오게끔 만들어준 것도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린 뉴딜 지수가 어떻고 정책적 흐름을 갖고 가니까 앞으로 향후에 개인 투자 자금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된 거죠. 그죠? 응답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이 무수히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무수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 시장을 살려놨으라면 이 살려난 걸 저 연말에 이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이 부분 때문에 또다시 주식시장이 흐트러진다면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 지난번 공매도 6개월 재연장한 것처럼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연자제 같은 대주주 요건 강화는 일정 정도 해소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동학개미들이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되면서 강하게 지금 전 국민을 대주주로 만들 셈이냐라고 의견을 그쵸. 주셨었는데 이로써 동학개미들이 좀 흩어지지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감도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그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이죠. 예. 그 박혜서 전문가님, 예. 9월에 동학개미들의 가장 최애 종목이 보니까 네이버, 예. 카카오였습니다. 예. 이것들이 많이 오른 만큼 또 쑥 빠졌는데 연휴 예. 이후에 전망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BBI 종목을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사실 드린 게 아니라 저는 9월 한 달 동안 제 시장의 인사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주식들 또 말 그대로 시장에서 실적은 나오지만 말 그대로 주도주, BBIG 철저하게 치여서 많이 못 간 종목들 이런 종목도 말씀드리고 제가 아마 BBIG를 제가 9월 달에 좋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전망은 저는 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다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수급이 일단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BBIG 대장주들은요. LG화학 빼고는 별로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좀 밋밋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아래 그 낙수가가 기대되는 주식들은 물론 튀어오른 게 있죠. 뭐 첨보라든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장주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BBIG는 좀 여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이 BBI 쪽 그 주식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일 이후에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때부터 안정을 찾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저는 이 BBI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낮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주도주입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일 이후에 그걸 저희가 항상 돌아보면 항상 실적 발표일 이후에 이런 주도주들이 다시 그 부분부터 예. 저점 차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좀 그렇게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좋은데 예. 매력도는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예. 항상 저희 인생이 타이밍이듯이 예. 주식도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좀 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면서부터 좀 바닥을 찰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그럼 업종 종목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크로 클래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트렌드 클래스로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한가위 전에 여의도 클래스 추석 특집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월화 관망 심리가 짙었지만 지난주에 급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움직임 두 분의 전문가 상승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01333668200으로 의견도 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클래스 주제 먼저 공개할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증권가. 추석 이후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죠. 월화는 좀 관망을 하면서요. 거래대금도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민감 업종을 봐라? 이거 좀 결론인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BBI 주들 여전히 좋고요.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계속 바라봐야 되고요. 어차피 이 저금리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바라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이거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이제 3분기 시작 시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았고요. 뭐 BBI가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가 시장 자체가 이미 상승 모멘텀이 이미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도 확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결국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의 어떤 매매법 또 매매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 좀 보여지고요. 저희가 보통 박스권에서는 저희가 원래대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에서는 그 박스권 자체가 이미 주도주가 힘을 잃었다는 그걸 증명하게 되는 거겠죠. 그 장세 자체는 가 의미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항상 그 키 맞추기로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너무 심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존 BBI 성장주들이 너무 독주를 했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3월부터 8월까지의 그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또 지난 이 급등장에서도 몇 개월 동안 한 30% 밴드, 위아래로 30%의 밴드 내에서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이런 독주는 저도 뭐 예전에 뭐 몇 번 겪어봤지만 사실은 가장 심했던 한 해지 않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저희가 다시 박스권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와 또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이제 그 주도주죠. BBI 주들이 이제 서로 이제 순환매를 하는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왜 그런 분위기가 됐냐면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명목 금리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유리한 성장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이미 그 비주도주였던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배당주 이런 쪽으로 이미 터닝 포인트를 해서 이미 주가가 지난 8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그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매수를 한 상황에서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포트를 많이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미국의 조정이 오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 한 달간 보면 기관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게 바로 8월, 9월 달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꾸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약 5%의 수익률, 또 개인은 한 마이너스 5%, 그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시장의 인사이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상승기, 뭐 금리가 돼서 크게 상승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전환기에는 당연히 저금리 상에서 유리한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도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매기가 쏠리면 급등세가 아주 쉽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어떤 것들이었죠? 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SL이라든지 SL 네. 오늘 거의 장중 뭐 8% 급등을 하면서 SL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걸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결국에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특히 뭐 오늘도 자동차, 네. 반도체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조그만 매기가 쏘는 급등세가 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BBI 대표주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LG 화학을 빼고는 그 상승폭이 미미했고요. 그 말씀은 아직 실적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BBI의 일부, 물론 실적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BBIG 좋고요. 근데 일부 종목들은 이미 이 실적과 주가 사이의 어떤 그 괴리감이 설명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BI 종목 중에서는 지금 실적이 불안한 주식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이후에 그날부터 타겟으로 해서 오히려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전히 지금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아직도 제 어떤 매매에 대한 포커스는 여전히 9월 초부터 제가 시장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때 시장에서 소외받던 주식들 또 어떤 이런 부품주들 자동차 반도체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 뷰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시즌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기존의 어떤 주도주와 이런 비주도주 사이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키 맞추기 장세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BBI 종목 또 경기 민감주 또 개별 종목 이렇게 각각의 종목을 업종과 종목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세우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10월 이제 추석 연휴 지나서 10월 달 시작하시고 나서는 좀 10월에는 뭐 아무튼 좋으신 어떤 그 수익률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증시 방향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폭으로 보자면 김기수 전문가님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박진섭 전문가님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면서 그 가운데 순환매, 경기 민감과 성장주의 순환매를 의견을 주셨어요. 특히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는 실적 뒷받침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봤고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실적 뒷받침 종목 급등세 예상. 자, 그러면 김기수 전문가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떤 섹터 종목을 가장 유리하게 보시는 거세요? 뭐 이거 똑같은 얘기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폭넓은 그 내용을 들으실 필요가 있고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죠? 5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이 내수적 침체가 엄청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유럽의 여러분, 영국 경제 봉쇄령 다시 한다 뭐 이런 말 있고 미국에서 뉴욕이 지난달까지 일일 확진자가 뉴욕으로만 8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경기 민감주가 될까요?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냐 또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 이런 부분을 저는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박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동반해서 성장할 거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또 민감주래도 우리가 자동차를, 현대차를 저는 민감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라면 민감주인데, 그죠?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크기 때문에 성장주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민감주로 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너 아까 추석 이유가 어떠냐 그랬더니 미국 이야기를 왜 해?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죠? 트럼프는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혁신 쪽의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집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법인세라든지 주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투자하는 방향이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5G 쪽 투자,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쪽이 트럼프고, 그죠? 신재생 에너지, 수소나 풍력 이런 쪽을 통해서 전기차 흐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쪽에 우위를 다지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 갈 거고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이 같이 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건
기술혁명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파괴적 혁신이나 기술혁명, 기술혁명은 리세션 시기에 더 침투율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거칠게 나왔죠. 거칠게 나오면 그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형성되었던 것이 일부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산업의 지형이 금방 바뀔 거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경기 민감지가 화랑할 수 있었던 그런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좋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죠? 3월 19일 이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경기 민감지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 다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민감지나 또 이 산업재 소재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명 가치지라고 하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금리 반등 시기를 노려 타이밍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흐름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업 선택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계신 섹터가 그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 보유가, 그 기업이 현금 보유가 충분하고 부채 비율이 적으냐라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기업의 능동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것이 주안점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된다. 굳이 민감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정말 실적이 나아질 수 있고 앞으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면 시장 떨어져도 됩니다. 그죠? 시장에 떨어져서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지요. 가랑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면 그죠? 옷이 살짝 겉옷만 적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휘몰아치면 우산을 써도 속옷까지 적잖아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거친 조정이 오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조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적 조정이 그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나 이런 위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식은 가는 거예요. 그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수 자체는 박스권일 수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태까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3월 19일 저점부터 2458포인트까지 올라올 때나 코스닥이 905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그 주도했었던 종목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단순히 성장의 개념만 가지고 올라왔느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왔느냐, 그 주도주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가 성장성만 갖고 왔습니까? 잉여 현금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이 창출되고 그만큼의 힘을 갖고 왔죠. 그죠? LG화학 이번에 물적 분할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탑의 마켓을 갖고 있는 부분은 확고히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죠. 그죠? 테슬라가 10%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까라는 이런 뉴스. 그럼 그건 뭡니까?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공급에 있어서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산업의 섹터 성장하는 부분에 이런 가격 조정을 주는데 이때 두려워하면 또 많이 올라간다면 사실 겁니까? 이걸로 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성장주들이 성장 기대만 가지고 올라갔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의 이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라는데 아마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 충분한 현금. 두 번째, 내 종목이 적은 부채 비율 기업. 세 번째, 비즈니스 환경 변화.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같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거 한번 여러분 내 종목 한번 추석 기간에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라운드 3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은 그럼 얘기하신 그 이론대로 딱 걸맞는 좋은 종목들일까요? 예. 네, 아니, 그럴 그래서 좀, 때일까요? 예, 예. 말씀드릴 분 있는데 네네. 이 전문가의 말씀 제가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정말 제가 그 말씀도 정말 제가 100번 말씀이고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제가 걱정을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좀 제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실제 시장상황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9월 달에 제가 말한 인사이트를 보고 대응하신 분과 또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이론적인 저희가 BBIG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도를 하신 분들과의 어떤 수익률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진 게 맞고요. 9월 달에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인사이트보다는 BBIG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실적주 이 부분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로 이미 여러분들이 보여졌고요. 또 저희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가족방에서도 사실 이번 그 폭락기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그 경기 민감주 굳이 그걸 구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그 경기 민감주든 아니면 BBIG든 장기간 소외되고 바닥에서 20-30%의 밴드 좁은 밴드에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폭락장에 버텨내고 상승을 보였거든요. 제가 전문가님 100번 맞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일부 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고 보면 제가 솔직히 제가 어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그런 부분들과 실제 어떤 주식 상황은 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가 그런 트렌드를 보시고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현장감 있게 좀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바로 100분 중에 약 90분의 분들이 손해를 보고 이 시장을 떠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그 90분에 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실전 매매에 보여지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박재석 전문가의 나인테크를 사실 저희가 추천 종목에 AS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점검은 못할 것 같아요. 그 부합한 경기 민감에서 실적주로 부합하는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사실은 오늘 나인테크라는 종목 자체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주죠. 오랜만에 제가 사실은 그동안 안 하다가 2차 전지주에서 들고 나와서 새로운 종목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로 이제 신용 평가라든지 채권, 추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저희 수급을 놓고 보자면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이후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이후로 좀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6,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6,000원, 손주가 4,500원인데 추석 이후에 시초가 매수인데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이게 추석 안에 이 종목을 한번 연구해 보셔도 됐고요.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M&A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 당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급등세가 나오다가 그 공시로 아직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다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시 내용 자체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 그럼 시장에서는 여전히 또 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또 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요새 그 종목들의 특징이 항상 그렇지만 저도 이제 중장기 포트가 있고 단기 포트가 있거든요. 요새 시장의 트렌드가 박스권이고 또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마찬가지로 단기성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새 종목 특징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CI 평가 정보도 좀 단기성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성 종목이라는 거네요. 네, 그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하신 것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경기 민감의 실적. 맞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박혜선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김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이죠.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목이고 삼성전기입니다.
뭐 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이 뭐 거래소가 7.5% 급락을 하면서 삼성전기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이 충분하고 또 이 5G 수요 증가로 인해서 5G 핸드폰 뭐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이 MLCC 쪽 성장 흐름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 한번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렴형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너무 짧게 그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 흐름 속에서 지금 수렴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상방으로 저는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고 나왔죠. 실적이 좋고 또 3, 4분기, 4, 4분기로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한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전기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이런 거죠. 저는 이렇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이 AS를 제가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가가 이 시청자분들 중에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은 전문가가 저를 비롯해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목표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죠? 그 목표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뭐예요? 목표가의 함정에 빠지면서 손절가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S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올라가면 좋지만 그죠? 떨어질 때 스스로 손절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시가총액 큰 종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 느긋하신 성향,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주, 제가 성장주를 이야기하지만 성장주를 여기서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크지만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면 그죠?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장인이나 또 장기 투자가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그죠? 느리지만 시장보다 더 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의 개념을 어떻게 살피는 거냐입니다. 그죠? 예탁 자산이 작은데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런데 예탁 자산이 큰데 그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몇천 원짜리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투자하셔서 편안하게 하실 겁니까? 투자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투기를 할 거냐, 스스로의 성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추석 때요. 네. 두 분의 오늘 종목의 그 컨셉이 조금 상이합니다. 박태서 전문가는 좀 단기적 성향의 종목, 그리고 좀 무겁지만 확실한 종목, 삼성전기, 그리고 박태서 전문가는 SCI 평가 정보 이렇게 잘 염두를 해주세요, 여러분. 왜 추석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모이면 우리 또 주식 얘기하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라고 오늘 박태서 전문가께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네. 9시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 주실 건가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은 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뭐 시장은 뭐 물론 이제 상승했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그 항상 그 마지막 그 결론은 이거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종목이 도대체 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그 사실은 실전 쪽에 전문가고 또 말 그대로 지금까지 그 대회 제가 예전에 투자에 나갔을 때도 그때가 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에 대해서 연속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또 지금 같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매매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8월장에도 제가 9월장에도 이 BBIG 이런 그 급락장에서도 우리 걸 피하면서 오히려 제 종목들이나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마 쉽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하락장에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이제 이따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직후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의 박태서 전문가가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네요. 무료 방송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바랍니다.
자,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비실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추석 연휴 이후에 정말 상승장에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스트 관전평은 저희 화면 뒤에 화면으로 내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